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트레흐트와 발바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1부 13위 무무승무승입니다. 아직 기대 득점에서 리그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고 실점 통제나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도 두 골을 넣는 등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하면서 전반적으로 길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바이크를 상대로도 득점력을 잘 투사하면서 5번의 매치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는 등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5위 패승무패패입니다. 다득점, 다실점 운영이 슬슬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는 리그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고 수비적인 기대 실점이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높다는 것과 합쳐지면서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나을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미드필더들이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정작 전방에서는 응답이 좀 적은 모습입니다. 실점률 통제나 압도적인 경기 지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하면서 호조를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발바이크의 다득점, 다실점 운영도 올 시즌 득점 효율이 떨어지면서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트레흐트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엑셀시오르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시오르 네덜란드 1부 12위 무무패무패입니다. 여전히 공격에서의 효율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니 먼저 멀티골을 넣어도 승점 3점으로 향하는 길은 멀기만 합니다. 2달 동안 후반전에 허용한 골이 17골인데 전반에는 3골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니 엑셀시오르가 뒷심이 얼마나 떨어진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 고어헤드의 장점은 꽤 강력한 뒷심이기도 합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1부 6위 승승무패패입니다. 고어헤드의 최근 2경기는 전반전에 2골을 먼저 허용하고 그대로 경기를 내주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원정에서는 홈과 달리 기대 득점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올 시즌 후반전 득점 비중이 경기당 1골 수준이라서 고어헤드가 엑셀시오르의 최대 약점인 후반전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양상을 노려볼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고어헤드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선제골을 엑셀시오르가 먼저 넣는다고 해도 이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고어헤드의 뒷심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양상이고요. 물론 엑셀시오르의 공격 효율이 좋은 편이고 선제골을 넣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서 오버 2.5 양상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헤이렌베인과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렌벤 네덜란드 1부 8위 패승승승패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듯합니다. 일단 하위 전력을 상대할 때에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는 매 경기 2골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화력을 상당히 잘 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자신들이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위 전력만 만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는 면모가 강한 모습입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1부 18위 패패패패패입니다. 수비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현재 압박을 시도하는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편이라서 헤렌벤과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주도권 장악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헤렌벤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화력이나 전반적인 밸런스, 성적이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볼렌담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실점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디 승리도 무난한 것이 헤렌벤이 주도권을 쥐는 것을 볼렌담이 방해하기에는 압박에 대한 성공률이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헤렌벤이 올 시즌에는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호와의 경기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화력과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렌벤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칼리아리 칼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1부 6위 승패패패승입니다. 일단 올 시즌에는 우측에 편중된 공격이 기복이 있는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의 성과는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세워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시멘이 수비수 한 명을 묶어두고 폴리타노가 공략하는 식의 패턴이 그래도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결과를 챙겨오는 데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1부 16위 패승무패승입니다. 일단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중앙에서의 선수 배치를 통해서 최대한 실점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다만 주도권을 상대에게 쥐어주면 페이스대로 휘둘리다가 패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수비적인 역할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씩 300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 있기도 한데 윙백이 측면을 모두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폴리의 측면 공략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열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우측을 공략하는 양상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좌측을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어서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력을 나폴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오시멘과 폴리타노의 존재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폴리가 유리한 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1일 승무패 승무입니다.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때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자파타의 장점이 나오는 날이면 아탈란타를 3대 0으로 잡아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자파타의 나이와 부족한 수비 능력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사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하지만 측면을 경유하고 컷백이나 크로스 위주로 가는 편이라서 토리노가 생각보다는 중원 전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8위 패승패무무입니다. 엠폴리의 박스 안 수비가 너무 불안한 축에 드는 편이라 토리노의 단순한 공세도 엠폴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엠폴리가 나폴리를 상대로 했던 측면 제어 능력은 감안해야 하는데 나폴리의 우측에서 나오는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고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물론 토리노의 수비를 생각하면 엠폴리가 상대의 골문에 타격을 주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측면 위주 공세의 대응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토리노의 단순한 공격도 박스 안 수비가 불안한 엠폴리에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나폴리의 측면 공략도 엠폴리가 잘 대응한 바가 있고 토리노도 자파타가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승무패는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더 2.5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